네, 안녕하세요. 벨리사스쿨 류건입니다. 자, 이번엔 1월 모의고사 본고 때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40문제인데, 이번에도 그 정답률 낮았던 지문 위주로 이제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최신 빨래 비중을 좀 높이 냈어요. 이 마지막 모의고사 기회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푸실 때 최신 빨래 비중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23년 최신 빨래까지 다 반영해 갖고 이제 출제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최신 빨래도 챙겨주시고. 그럼 이제 문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7번 가시죠. 나머지는 정답률 높고. 자, 7번이 정답률이 이제 53%밖에 안 나왔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2번이 정답이었는데, 이제 2번이 2021년 판례고 너무 중요한 판례에서 제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아직도 이게 이제 좀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판례는 이제 나오면 안 틀리도록 익숙하게 좀 연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노트를 좀 보시면, 노트 1쪽 메뉴에 보시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법원이 있고, 이제 갑이 법원에 소재겠죠. 그럼 이제 건데 이제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했다. 근데 이제 갑이 승소했다. 그러면 승소해서 이제 매매대금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갑은 을이 매매대금 제때 줬으면 드리지 않아도 될 소송비용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이라는 게 또 생깁니다. 야, 너 왜 빨리 주지 않고 제대로 주지 안 줘가지고 내가 굳이 소송해서 소송 비용을 쓰게 만드냐 이러면서 소송 비용 상환청구권이 생기죠. 여기 이제 포인트죠. 그러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서 그죠. 그래서 이 소송 비용 상환청구권도 이제 그 소멸시효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사실 이 갑이 국가였어요. 국가는 아시다시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이제 국가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 소멸시효 기간도 이제 5년짜리였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갑이 이거 소송비용 달라고 그러면 재판 또 해야 됩니다. 이제 매매대금 달라는 거 갖고 별도로 소송비용 또 달라고 또 해야 돼요. 재판에. 그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또 갑이 또 승소를 했다. 그죠? 그래서 확정 판결이 났다. 그럼 여러분 이제 딱 보자마자 소멸시효 5년짜리였는데 확정 판결 받았다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매우 강조하지만 165조가 이제 단기 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한다는 이 조문인데 165조 3항에 보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 주문이 있어요. 요 주문. 그러니까 165조 3항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죠? 그래서 165조 3항이 여태까지 그 해당되는 사례 판례가 없어가지고 여태까지 출제가 안 되고 있었는데 판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단기 소멸시효라도 확정 판결 받으면 10년으로 연장이 되는데 이게 이제 1항인데 3항에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요 1항이 적용되지 않다 10년 연장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에 대한 재판이 특이한 게 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여부 판단을 먼저 하고 액수 판단을 나중에 합니다. 이게 달라요. 이원화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갑이 승소했다는 게 여부 판단에만 승소를 했다는 게 그죠? 근데 액수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판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소송비용 액수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연장 효과가 안 생긴다. 왜? 사망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틀리시죠. 아직도 제가 너무 강조했는데도 아직도 많이 틀리신다. 그죠? 그래서 이번 질문 보시면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로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재판하면서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판례는 이 액수를 정하지 않은 부분에서 변제기에 도래하지 아니었다고 봤어요. 그래서 소송비용 부담이 재판이 확정되면 소송비용 상환청구는 소송비용 부담에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발생해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이거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그죠? 네, 이는 왜 이제 우리는 권리행사 가능시니까 소멸시효 계산점은 그죠? 근데 이 뒤에 이제 이는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이므로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소멸시효 10년이 연장된다 틀립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조문 165조 3항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죠? 아직도 많이 틀리신다. 그 다음 이제 그럼 뭘 답으로 많이 찍었나 봤더니 이제 역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5번 질문은 이제 2023년 판례인데 이거 단순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채권자 파산 시점은 우리 다음 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판례가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조문에는 뭐 재판상, 그러니까 재파지와 임체가 갖고 뭐 재판상 청구, 그 다음에 파산 절차 참가 등등 이렇게 조문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들이 있는데 그거 아닌 경우에도 청구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판례 좀 아시겠지만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뭐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단지 뭐 최고 효력밖에 없다고 보는 건지 이런 판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그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 그 신청은 우리 판례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그랬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하나 좀 단순하게 해 놓으세요. 그죠? 되셨다. 그죠? 자, 이렇게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죠. 그래서 넘어가서 이번에는 12번. 12번은 또 이제 45%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2번 보시면 1번 지문이 2022년 판례였고요. 이거 좀 암기 좀 잘 해놓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판례. 그죠? 그래서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침을 받는 조건의 소멸시효는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깜빡이 본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답률 많이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행사 가능시니까. 그러면 맡겨놨다가 목적물 반환 청구하려면 임치계약 해지하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때 권리행사 가능시니까 그때부터 소멸시효 진행한다? 맞다. 이렇게 이제 그 스무스하게 생각하다가 틀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권리행사 가능시가 구체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판례 취지는 임치계약이 그래 맞다. 해지하면 반환 청구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임치계약은 예컨대 맡겨놓은 임치인이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치계약은 그러니까 임치인은 맡겨둔 사람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바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니까 권리행사 가능시가 해지시가 아니라 언제든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판례 원문 좀 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2022년 판례인데 그래서 이제 1번 보시면 해설로 보실게요.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요게 포인트죠. 요게 포인트. 그죠? 그래서 권리행사 가능시, 우리 소멸시효 기산점의 권리행사 가능시가 해지한 때가 아니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건 언제부터 해지할 수 있어요? 임치계약 우리 과정을 보면 우리 이제 물론 이제 임치계약은 낙선계약이니까. 시간적 순서를 보면 요건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오면 틀리기 쉬우니까. 그래서 자 임치계약을 서로 이제 말로 약속했다. 예컨대 이제 구두 계약을 체결했다고. 갑이 야 내 물건 좀 맡아줘. 내 X 물건 좀 맡아줘. 그래 내가 맡아줄게 이러고 구두로도 계약이 체결됐다. 그럼 낙선 계약이고 분류식 계약이니까 이때 바로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갑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해지하면은 바로 반환 청구 생기냐? 그건 아닌 게 왜냐면 뭐가 필요해요? 인도가 필요해요. 갑이 X 물건을 실제로 을에게 맡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갑이 을에게 맡겨야 해지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인도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도에서 맡겼다.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반환 받으려고 해지했다. 그리고 실제 나중에 이제 반환을 받았다. 반환을 받았는지, 이건 소멸시효 문제니까 아직 반환을 못 받고 이제 기간이 지나고 있는 경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해지하면 구체적으로 반환 청구권 생기니까 이때부터 소멸시효 진행한다. 틀린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판례는 이때로. 그래서 갑이 을에게 X 물건을 인도해서 맡기고 난 후에, 그죠? 맡기고 난 후에는 언제든지 해서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고 이게 포인트. 언제든지 해지 가능한 거니까 인도한 뒤로부터는 언제든지 해지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요때가 권리행사 가능시다. 이게 맞다. 이게 틀리고. 그래서 너무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낙선계약이라 구두계약 뭐 이제 서로 간의 약속만 해도 계약은 성립하지만 이걸 또 성립시로 보면 또 안 돼요. 성립시 아직 인도도 안 했는데 성립시도 무슨 반환 청구야,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도시다. 이걸 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굵은 걸 읽어보시면 임치물의 반환적 소멸시효는 임치 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친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는 임치 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그죠? 되셨죠? 그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틀렸다. 그죠? 그다음 이제 4번 판례는 2021년